네. 왜 이렇게 신이 났지? 첫눈, 첫사랑, 첫 월급. 이 처음이라는 게 사람을 설레고 들뜨게 하잖아요. 근데 이 처음이 항상 설레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색하고 긴장되고 또 무섭기도 한 첫 운전, 그리고 첫 등교, 첫 출근. 하지만 지나고 나면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게 결국 그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죠. 제 유튜브 왜 이렇게 무서워? 지금 오프닝 하잖아. 제 유튜브 시작을 함께하게 된 여러분, 기분 좋은 설렘과 저의 어색한 실수를 함께하게 될 텐데요. 지금처럼요. 환영합니다. 석과 음악 사이의 DJ 석이 조정석입니다. 근데 진짜 제가 뭘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라디오 DJ도 좀 막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라디오 DJ. 드디어 여기서 소원을 푸네요. 예, 여기서. 댕이 아빠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라디오를 한다면 이름은 뭘로 지을까? 이 코너 이름 있잖아요. 코너 이름 뭘로 지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밤과 음악 사이라는 지금 어쨌든 거기서, 그리고 제 주변에 저한테 정석인데 서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진짜 DJ의 이름같이 들리는 느낌이 있어서 고민 끝에 석과 음악 사이로 지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다고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웃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게스트 분을 좀 이따 소개하기로 했는데 자꾸 옆에서 제가 오프닝 하는데 웃으셔갖고 저도 약간 좀 신경이 쓰네요. 그리고 처음이잖아요. 약간 설레고 긴장되는데 자꾸 옆에서 웃으니까 들뜨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어색하고. 어쨌든 여러분, 우선 처음은 항상 긴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코너 게스트를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이 석과 음악 사이의 첫 게스트,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저의 음악적인 스승, 저의 음악의 어머니, 제 음악의 핸델,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막 여친이자 저의 고막 부인, 바로 가수 거미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이 콘텐츠가 이번에 새롭게 개편하면서 만들어진 콘텐츠인데, 앞에 뭐 작가분도 계시고 PD님도 계시고 이렇게 저희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되게 신개념 라디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여러 가지 섞인 콘텐츠예요. 이거를 개발하느라고 저희가 꽤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인 그랬어요. 개발하셨어요? 그럼요.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하다가 같이 얘기도 하고 질문을 바로바로 하고, 거기 같이 대화도 우리 스태프들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가끔 큰일 났네. 초대 손님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오신 손님도 옆에 계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어? 네. 굳이 라디오라고만 안 할 뿐이지 다 이렇게 하고. 그 있잖아, 보이는 라디오인데 그렇죠. 이 앞에 스태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건 없잖아. 다 얘기하죠. 해? 네, 해요. 자연스럽고. 그리고 조금 지금 오히려 너무 부자연스러우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평소대로 좀 하세요. 알았어요. 톤이 벌써 지금 너무 DJ 톤이잖아요. 신개념인데 왜 이렇게 구식스러운 톤으로 하시죠? 약간 좀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사실 네. 나 진짜 좀 궁금한 게, 원래는 저하고 방송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아예 안 했죠. 아예 안 했죠. 근데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우리 한 번 했구나. 뭘 한 번 해요? 방송을요. 어디서? 신인 가수 조정석. 신인 가수 조정석. 맞다. 신인 가수 조정석 여러분. 그러네. 맞다. 딴 생각하고 있었어. 예. 나도 딴 되게 생각. 당황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처음인데 낯설지가 않은 느낌?
그렇지.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신인 가수 조정석은 꽤 오래된 네네. 오래됐잖아요. 그 오랜만에 이렇게 좀 출연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땠어요? 네. 편하게 얘기해 괜찮아요. 사실 나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이래도 되고 상관없어. 뭐 그렇기도 해요. 아니요. 아니 그때 그건 아니고 제가 방송을 같이 하는 걸 그렇게 편안하게 느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한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과연 좋아하실까라는 항상 이런 걱정이 좀 있기도 하고. 하나 궁금한 것도 있는데 네.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새롭게 네. 이번에 네. 댕이 아빠한테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예. 제가 유튜버가 된다는 거는 네. 어떠세요? 유튜버는 약간 거부감이 들다거나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죠. 없어요? 네, 오히려 유튜브가 오빠한테는 아주 잘 맞는. 그래요? 네. 저희 채널 지금 네. 채널 명도 없고 이제 구독자분들에 네. 대한 닉네임도 아직 못 만들었어요. 사실 이전에는 청계산 댕이 레코드 때는 댕이 아빠님께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머리끄라고 너무 좋았는데. 머리끄. 그렇죠? 근데 저도 마음에 들어요. 머리끄 하면 뭔가 뷰티끄, 약간 좀 프렌치 느낌도 나고 그죠? 지금 어떤 흐름인지 머리끄, 부티끄, 프레쉬가 무슨 프렌치가 아니고 프렌치. 근데 조금은 이해됐어. 프렌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약간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 그런 거 귀엽잖아. 머리끄. 깎고볶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미용 깎고볶고 미용실 그렇지, 이런 것처럼 그렇죠. 좀 귀엽고 그리고 이제 댕이 아빠다 보니까 머리끄 머리끄 댕이 댕이, 요거를 이 아이디어에서 아주 기발했어. 이제 근데 지금 사실 그대로 이대로 청계산 댕이 레코즈 그리고 머리끄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가기에는 제가 댕이 아빠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조정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이번 채널명을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바꾸고 싶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닉네임을 좀 재밌게 좀 만들어주고 근데 아이디어 혹시 근데 채널 명에 조정석을 쓸 순 없어요? 쓸 수 있죠. 그냥 조정석. 근데 너무 조정석이지 않나? 근데 진짜 너무 조정석이잖아요. 아니 이게 뭐냐면요. 그 일상생활 할 때도 좀 불편함이 있는 게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뭐 얘기하세요? 뭐 짜여진 대본이 있는 걸 텐데. 없어요. 그냥 저희는 이게 새로운 신개념이라니까. 그렇구나. 얘기하세요. 통신사 이런 뭐 아니면 은행 이런데 전화 통화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인사부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우텔레콤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인사만 한참을 하다가. 때도 인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용건이 있으면 제가 주소 이전을 하게 돼서요. 주소 이전만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제가요 김포에서 살다가 어머님 댁에서 나와서 제가 청담동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언제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돼가지고 그럼 그분도 당황하실 텐데 티는 안 내시고 네 고객님 네 이사를 하게 되셨군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어쩌고 막 이제 한참 설명을 해요. 결국에는 주소 이전인 거예요. 그분이 그럼 고객님 본명 확인가 좀 네 전 조정석인데요 이러는데 그럼 그분이 한참 당황한 게 난 너무 느껴지는데도 왜냐면 목소리도 너무 조정석 씨고 이름도 너무 조정석이고 나이도 막 이제 생년월일 얘기하잖아요. 나이도 조정석이고 그리고 끊을 때도 또 안녕히 계세요를 또 한참 서로 주고받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또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조정석 너무 저의 머릿속에 너무 조정석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그렇구나. 네. 아무튼 조정석이 제일 많이 생각나요. 맞아요. 어딜 가나. 조정석. 고민을 더 해볼게요. 뭐가 근황 좀 물어볼게요. 근황? 요즘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 요즘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뭐. 진짜. 그 둘째 얼마 전에 출산하셨잖아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이거 너무 웃긴데 하이파이브를 했어. 이게 재밌네. 내가 축하하고 나도 축하받고 재밌다. 어떠세요? 뭐가요? 기분이 너무 좋죠. 너무 너무 좋고. 행복하죠. 너무 좋기만 해요. 아시다시피. 뭐 힘들거나 뭐 어렵고 이런 건 없어요. 힘든 것도 있죠. 육아의 고충. 확실히 그 애달픔이 이제 2배가 되어가지고. 애달품. 네. 거미 씨가 제가 이 애달품에 대해 잠깐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해요.
이게 모성애가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이상이 그 이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 그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첫째 때도 그랬고 둘째 때도 그랬고 와 이런 엄마가 있을까? 그렇다고 과잉 보호 이런 건 아닌데 정말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 차고 넘치다 못해 이렇게 막 흘러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뭐 감정 기복도 막 너무 막 애가 보고 싶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든 다 그런다니까요. 다 그래요? 모든 엄마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작가님. 저는 모든 아빠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그 이 감정을 공유하는 많은 아빠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빠들도 다 진짜 그래. 대단하세요. 아빠들도. 근데 아무튼 너무 행복하고 네 첫째 때보다는 육아에 대한 고충이 막 좀 덜하죠. 순하잖아요. 우리 둘째가 저희 둘째가 좀 순해요. 많이 순해요. 첫째 이름이? 조예원, 둘째 이름은? 조아연. 조아연. 네, 그런데 둘째 출산 이후에 근황을 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또 얼마 전에 그 세븐틴 승관 씨하고 네. 예 아름다운 또 네. 예, 듀엣곡을 듀엣곡을 예, 입을 맞췄습니다. 예, 입을 맞췄다고? 뭐가요? 갑자기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기분 굉장히 언짢네. 뭐. 오빠 맨날 맞추면서 무슨 그 얘기를 왜? 그 얘기를 왜 해? 단둘이 있을 때 단둘이. 왜 본인이 화를 이렇게 그게 아니라. 버럭버럭 내시면서 왜 빨개지면서 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머 누가 뭐라 했나? 우리 작품상에서. 그 당연한 건데 나도 작품으로 입을 맞췄다는 건데. 재밌네요. 우리 이 첫 코너에 가장 친한 분이 나오시니까 저의 TMI가 많이 들어오네요. 예. 여러분들도 예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고 이런 얘기 또 그 대신 가끔 이야기가 어디서 어디로 갈지 모르네요. 그렇죠. 지금 음원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음원 얘기 좀 이따 갈 거예요. 네네네. 좀 기다리세요. 알겠어요. 뭐 이렇게 바쁘세요? 아니 바쁘긴 하죠. 좀 같은 스케줄이잖아. 그러니까요. 애기 보러 가야 되니까. 그 저기 하나만 이거 묻죠. 네. 셋째 계획. 예? 아니 셋째 계획. 아니 셋째. 있다 없다. 하나 나랑 같이. 네. 자, 하나 둘 셋. 없다. 있다.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없습니다 사실. 아니 왜냐면 주변에서 이번에도 또 둘째를 낳자마자 셋째를 추천하시거나 셋째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셋째는 저희를 위해서 이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아니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저 와이프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더라고요. 둘째를 낳고도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보니까 제가 아이를 바꾸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쓰럽고 그래서 셋째는 생각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 오로지 거미 씨를 위해서 저는 여자가 힘들어요 진짜. 제가 듣기로는 아이를 한번 출산하는 순간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다고 그 수준이라고. 교통사고 당한 것과 같이 비슷하게 그 몸이 이제 망가진다고 힘들어진다고 큰 사고를 당한 것 같은 네. 그런 그런 큰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서 하여튼 주변에서 고생했어. 자 그렇대요. 저희 콘텐츠 석과 음악 사이 이름답게 음악 이야기 해볼게요. 출산 이야기만 지금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음악으로 복귀했어요. 네. 그죠? 네. 네, 음악으로 복귀하셨어요. 세븐틴 승관 씨하고 네 그렇습니다. 봄 시즌송을 발매했는데 이름이 봄처럼 넌. 봄처럼 너. 저는 사실 이 노래 딱 듣는데 곡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도 있었지만 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매력 있고 자꾸 계속 기억 언저리에 이렇게 남아도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지금 이 촬영 오면서도 제가 들었는데 아까 차 안에서 그랬잖아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가사에 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봄에 저도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산책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하면서 산책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사실 그 가사도 그 풍경들을 담은 거기도 해요. 그렇구나. 제가. 네. 그걸 사랑으로 이제 네네네. 벚꽃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주로
냇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 다 우리 집 앞에 풍경을 그리면서 그래. 쓴 거긴 해요. 그런 거 같더라고. 네. 근데 아무튼 이 곡이 굉장히 멜로디가 대중적이기도 하고 사랑 이야기지만 뭔가 좀 애달픈 사랑이기도 하고 저의 지금 심정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하면서도 뭔가 애달픔도 있고 뭔가 좀 따뜻하면서도 또 쓸쓸한 부분도 있고 그런 곡이라서 맞아, 그 양면이 공존하는 매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 이거 이별 노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승관 씨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네, 거예요? 처음 알게 됐고 제가 이 곡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어울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승관 씨가 방송에 나와서 노래하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 딱 이 곡과 닮아 있는 목소리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슬픔이 있으면서도 또 따뜻한 포근한 느낌도 있고 그런 목소리 톤도 있고 그런 감성을 가진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노래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노래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죠. 근데 이제 이 노래랑 진짜 잘 어울리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한번 여쭤봤더니 흔쾌히 흔쾌히? 네, 그랬군요. 여쭤가지고 잘하신 것 같아, 두 분이. 그래서 사실 거미 씨가 음악 그 다른 분들하고 이제 듀엣을 할 때 네. 보면은 저는 항상 나를 대입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같이. 네. 이번에도 봄처럼 넌이 나왔는데 듀엣곡이야. 그래서 나도 언제 한번 해고 우리 유튜브에서 한번 해보자. 방송 전에 정말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러니까 얘기했는데 이 방송이 왜-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왜 하고 싫다고- 싶은 거 다 왜- 해볼 수. 왜 싫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언제 싫다고 했어요. 아니 저보고 하지 말라고 아니. 그랬잖아요. 오빠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남자 파트가 너무 높아요, 아시다시피. 높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지금 가창력 좋기로 지금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요? 혹시나 갑자기 실망하시면 어떡해요. 아. 이거 음역이 문제가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다고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닌데 혹시나 오해를 받게 되실까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랬죠. 또 어울린 노래도 있고 안 어울릴 수도 있는 노래도 있는 건데 혼자 조용히 화장실 가서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네. 화장실 말로 근데 그럼 상상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화장실에서 많이 변기에 앉은 제가 음악 들으면서 연습하고 있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파닥파닥 거리네 오빠 여기 오니까 신이 나가지고. 아니 무슨 내가 생선이야? 봐봐요 지금 너무 파닥파닥해 보여. 내가 언제 파닥파닥 거렸다고. 진짜 너무하네. 사람을 뭐 생선 취급하네. 저희가 같은 샵에 다니는데요. 아, 저희 헤어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오빠가 뭐 하러 가는지 알겠대. 어떻게 아세요? 나가는데 엉덩이가 신이 났어. 어떤 스케줄을 하러 가는지 다 아셔. 나 엉덩이가 신이 났어. 너무 웃겨. 너무 웃기죠. 그게 그 어떻게 파닥파닥이랑 알았지? 비슷한 거예요. 확 돌아볼 걸 그랬어. 어떻게 알았지? 뚜엣 제의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승관 씨하고 이번에 했잖아요. 네. 또 한번 이분하고 이 아티스트하고 한번 듀엣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 있어요?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저 얼마 전 잠깐만, 저 빼고. 아니 그냥 남편. 우리는 이미 했잖아요. 조정석 1집에 2곡이나 했잖아요. 맞아, 2곡이나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이제 고막 남친에 나갔었어요. 아, 예. 고막 남친 그 더 시즌즈에. 성시경 님. 네, 그래서 시경 오빠랑 갑자기 그냥 노래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경 오빠랑 진짜 왜 지금껏 한 번도 작업을 안 했을까? 봤다. 그 얘기 했었지. 네, 예전에도 근데 맞아, 시경 맞아. 오빠랑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잖아요. 맞아, 제가. 맞아, 맞아. 근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느꼈고 그리고 우리 친한 분들 중에는 DOC, 우리 경수. 우리 경수, 우리 경수. 경수랑도 그러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노래방에서만 했지 뭐 들려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수랑 저와의 진짜. 케미를. 그쵸? 진짜 좀 궁금하다. 시경 형님하고 시즌제 고막 남친 나와서 둘이 그 듀엣 잠깐 했잖아요. 네네. 그 뭐죠? 팝송. Tonight I celebrate my love for you. 네, 그거요. 그거 했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시너지. 그래서 새로운 곡을 두 분이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경수는 두말하면 뭐 맞아. 잔소리고. 그러면 시경 오빠랑 저랑 오빠가 해주신다 하면 곡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제가요? 네. 또 신이 나네. 와. 또 신이 또 신. 또 이제 작업실에서 삽니다. 이제.
맞아 이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네. 철의 하루만 더를 네, 커버해서 유튜브에 얼마 전에 올라온 걸 봤어요. 맞아요. 나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 유튜브 나오기 전에 나한테 먼저 들려줬거든. 근데 진짜 뭐야? 지원아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지원아 이번 거 너무 좋다 이랬는데 내 노래 아니야. 그래갖고 그건 좀 미안하기도 했는데 계속 이 노래 좋다. 이번 노래 좋다 지연아. 내가 타이틀이다 이랬는데 오빠 투바투예요 투바투 이러면서. 근데 여기 석가 음악사에 아이돌 분들도 나오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엄청 나오려고 할걸요 이제.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언제든 환영입니다. 오빠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우리 에스파 에스파 분들 놀라셨어. 도대체 그 어떤 접점으로 막 이런 거. 그냥 저 에스파 좋아해요. 원래도 좋아했는데 저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카리나 네네. 씨가 그래서 같이 만난 적도 있는 식사하고 이랬는데 더 진짜 좋아졌나 봐요. 아니 진짜 좋거든요. 성격에 인격이 너무 아니요, 인격에 너무 인격이래 자기도. 인성에 몇 가지를 얘기하는 하여튼 성격도 그런 좋고 거에 너무 반했고 성격 생각이 깊은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아. 그리고 에스파를 다른 분들도 다른 멤버들도 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좋아하시고. 언제든 환영이니까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아이돌 여러분들도 그 전에 봤더니 저희 청계천 댕이 레코드 채널 때 또 나오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이번에 커버한 그 영상처럼 새롭게 또 커버해보고 싶은 아이돌의 어떤 노래? 노래 이런 것들?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네. 나는 진짜 많이 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 단 둘이 들었을 때 정말 이 곡은 지훈이가 커버해서 한번 또 영상에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곡들이 너무 많고, 가수로서 네. 엄마도 좋지만 가수로서도 이렇게. 맞아요. 항상 저한테 얘기하시잖아요. 음. 엄마도 좋지만 가수 쪽을 놓지 말아라. 그러면은 저도 이런 거 하나 할까요? 유튜브 저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아시죠? 알아요. 저 구독자 11만이나 있어요. 활동을 안 해요. 안 돼. 근데 활동을 너무 해야 죄송한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이돌 음악 커버해서 계속 업로드하는 걸 하면 어떨까라는. 너무 좋지. 어때? 너무 좋다고 하잖아. 한번 추진해 주실래요? 제가 채널을 그럼 맡길게요. 바로. 와! 너무 저희 좋지. 석가 음악사에 말고 그거 할래요. 야 때려쳐.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정말. 왜 이래요? 마치 그렇게 오랫동안 오빠 콘서트 봐왔는데. 얘기랑 똑같네 지금. 콘서트 때 우리 듀엣했잖아요. 근데 제가 게스트로 나갔잖아요. 근데 오빠 지인분들이 엄청 놀렸거든요. 뭐야? 형 노래 그 그렇게 얘기- 또 그 그 얘기는 얘기도 하지 하지 마. 뭘 다 하지 마. 그럼 나 왜 불렀어요? 나 왜 불렀어? 오빠가 얘기해요. 오빠가 해야 재밌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 너무 잘 봤어요. 그래? 고맙다 했는데, 근데 콘서트 너무 잘 봤는데 지원 누나 게스트 나오신 거 어떻게 시간이 돼서 나왔어. 근데 형, 누나 나오니까 진짜 확실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누나 음성만 기억나요. 누나 노래만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약간 기분이 언짢은 그런 표정을 살짝 했어. 그래도 좀 그렇잖아. 나는 열 몇 곡을 하는데 거의 20곡 가까이 했는데. 맞아. 근데 그래? 그랬더니 근데 형 너무 좋았어요. 다시 바로 이렇게 수습을.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상황과 비슷한 그리고 표정이었어 오빠. 그리고 이제 때려쳐. 관객 여러분들도 지원이가 딱 첫 소절 했을 때 반응이 다르더라고.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베테랑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보컬리스트, 그리고 저는 이제 신인 가수,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차이는 너무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그리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게스트로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아유 깜짝이야. 네. 휴. 라디오를 보면 네. 중간에 코너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코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신개념이라더니. 저희한테는 사실 음악 얘기는 빠질 수가 없는, 네 그렇죠. 이름하여 거미와 음악 사이. 빠밤. 다른 음악이네.
2026년 예. 이건 진실되게 말씀해 주세요. 2026년 상반기에 네. 가장 많이 플레이 리스트에 있었던 곡. 오, 동요 빼고. 동요 빼고 동요 빼고. 동요는 이제 내가 아니까. 아실 텐데. 2026년 상반기 상반기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가장 많이 있었던 거. 가장 많이 있었던 곡. 조정석의 들으셨죠? 오로라. 두 번째는 동부의 사나이. 세 번째는 골든. 다 우리 첫째 딸이 좋아하는 원래는 골든이었는데요. 아빠 이겼어. 공연 이후에 이겨버렸어. 내가 이겼어.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이거부터 계속 따라하면서. 그 내가 멋있게 이렇게 입고 그 따라따라 해봐 시작. 막 이렇게 춤추면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춤추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나 봐. 그래서 그 곡에 너무 인상 깊었던 거야. 그거는 예원이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아, 내가 본인의 생각? 그쵸? 추측인데 그러지 않고서야. 정말 나 확인한 건 줄. 근데 아빠 왕자님 옷 입었다고 하긴 했지. 아 왕자님, 아빠 왕자님 옷 왕자님 입었다고. 또 재밌는 얘기 있는데. 뭐 예원이랑 신데렐라 노래할 때. 신데렐라? 예원이가 항상 역할 그걸 하거든요. 저희가. 전 자기 이제 신데렐라에 한참 빠져있을 때 자기 신데렐라하고 아빠 보고 이제 왕자님 하라고 해서 무도회에서 만났어. 막 춤 둘이 막 추다가 땡 저보 땡땡 하려. 전 시계예요. 땡 땡땡 엄마 시계 종 쳐야지. 와서 땡땡 이러니까 왕자님 전 이제 가야 해요. 전 12시 전에 떠나야 해요. 그래. 막 가. 막 뛰어가. 뛰어가. 그러면 내가 11시 반이에요. 11시 반이에요. 11시 반이에요. 11시 반. 11시 아직 12시. 그렇게 얘도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요? 내가 장난친다고. 11시 반이에요. 11시 반. 웃기죠? 지금 거미와 음악사인데 지금 잠깐 저희 딸 얘기로. 너무 재밌잖아요. 어쨌든 플레이리스트는 제 곡 오로라하고 동부의 사나이 그리고 골든인데 네. 아니 너무 재밌는 게 많이 생각나가지고 예원이 떠올리니까 우리 같이 웃어요. 뭔데? 뭔데? 아니 그거요. 뭐? 아빠 밥 먹다가 예원이가 잘 안 먹으니까 이거 안 먹으면 키 안 커. 막 아빠가 이랬어요. 아 진짜. 나 진짜. 아니 근데 낮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하면 안 돼요? 더 많이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렇게 대접이 없나? 지연아 근데. 이거 우리 처음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무슨 낯술이야 지금. 우리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봐봐 지금 각 잡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원이가 이제 음식을 편식을 할 때 아빠가 이것도 먹어야지. 이거 안 먹으면 뭐 채소 안 먹으면 키 안 큰다. 막 했더니 이제 예원이는 전혀 뭐 그런 생각 없이 아빠는 키 작잖아. 막 이랬어요. 아니 아빠 키 작대요. 키 작대요. 놀리는 게 이제 자기의 그냥 그 재미거든요. 요즘은. 근데 이게 진짜 무서워. 나보다 더 작잖아. 나보다 더 작잖아. 공감. 근데 진짜 아빠를 작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키 작대요, 뭐 잘생겼대요, 뭐 이렇게도 놀리고 막 그래. 아빠 멋지대요, 막 이러고 하는데. 그냥 한 말인데 내가 순간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인데 괜히 내가 긁힌 거야. 내가 그냥 긁힌 거.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재밌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엄마가 막 웃다. 예원이가 그걸 알아? 지금 우리 엄마 진짜 그래서 상처를 그때 진짜 긁혔지. 우리 장모님한테. 우리 엄마가 또 둘이 연애할 때 오빠가 엄마 생일 선물 대신 친구분들 식사하는 자리에 인사를 한번 드리겠다 한 거예요. 엄마가 친구분들이 모였어. 저 다 얘기하네. 모였는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 술 먹자. 술 먹어. 야,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술 먹어.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 엄마 야, 우리 제정신으로 들을 수가 없어. 아니, 왜 재밌잖아요. 나도 너무 답답했어. 나 혼자 알고 있기. 너무 고마운 프로그램이네요.
자 이름하여 거미와 음악 사이 좀 더 이어가 보면 아유.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어. OST의 여왕이라는 또 닉네임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OST를 정말 많이 부르셨는데 너무 최고 히트곡. 우리 또 안영민 작곡가님이 그거를 작사해주신 You're My Everything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수많은 OST의 그 명곡을 불러보셨는데 왜? 저도 작품 많이 했잖아요. 제 드라마나 뭐 제 영화에는 왜 한 번도 뭐 제안을 받으신 적도 없어요? 없죠. 아 그래요? 네. 쉽게 풀렸네. 안 그래도 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우리가 작품을 하면 본의 아니게 떠올리실 텐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지간하면 오히려 피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 로맨스 말고 녹두꽃 같은 이런 작품들이 있었잖아요. 행복의 나라나 네네. 그런 이야기들에는 이제 뭐 음악을 좀 좋을 것 가창을 같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했긴 좋을 했었어. 것 같아. 거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나 뭐 이럴 때. 진짜로 나중에 그런 작품을 제가 하게 되면 네. 꼭 한번 해주세요. 아유 기회가 있으면. 같이 그렇죠. 콜라보 한번 해보시죠. 이거 이 얘기 꼭 해보고 싶어요. 거미 씨가 여러분 올 연말인가요? 연말? 네? 연말 뭐가요? 앨범. 앨범이요. 일단 가을 목표이긴 한데. 가을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몇 집이죠? 이제 정규 앨범으로는 6집입니다. 나오게 되면 6집. 정규 6집이 나옵니다. 6집밖에 안 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정규 6집 이번 새로운 거미 씨의 앨범을 너무너무 기대하는 이유는 진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연애할 때 거미, 그리고 결혼한 이후의 거미, 두 자녀의 엄마가 된 거미의 감성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하고 섬세할 것이다 라는 약간 기대감이 있거든요. 한 사람의 팬으로서 진짜 이 앨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지금 네.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네. 타이틀곡 혹시 나왔나요? 아니요. 아직. 아직은. 지금 곡을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녹음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육아 때문에 아시다시피 아, 출산과 육아 이슈로 인해서 어, 임백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그리고 제가 녹음을 최대한 이제 시간을 아이들을 보는 시간을 피해서 하려다 보니까 대부분 가수분들이 밤에 해야 이렇게 감정도 나오고 한다고 목도 풀리고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주로 낮에 하잖아요. 막 점심시간 이럴 때 녹음을 하니까 이번 앨범에는 그 시간에 그 감성이 안 나오는 곡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인데 네. 이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좀 해봐야죠. 어. 그래서 타이틀곡이 정해지진 않은 상태예요. 그럼 타이틀곡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셉이나 네. 이런 것도 아직 아니죠. 전체적인 색깔은 있죠. 근데 이제 타이틀곡이 다 좋은 곡들이기 때문에 어떤 곡이 타이틀을 할지는 지금 그럼 전체적인 색깔은 어떤 고동색 아니면 비웃었어. 비웃었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분위기 좀 한번 좀 분위기는 알려주시면. 네. 이제 제가 진짜 R&B 소울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나이스. 나 진짜 너무 원했잖아. 거미의 그러니까요. R&B 소울. 네. 아시죠? 그럼요. 내가 맨날 좋아하시는 거 알죠.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나 그 거미의 그 R&B 소울 다시 듣고 싶어. 그 그러니까 의견이 약간 반영된 거예요. 그렇기도 해요. 왜냐면 저에게 항상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이시기도 하고. 이런 걸 왜 싫은데? 그냥 턱 깬 거예요, 턱. 이거 말씀하세요. 오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배우 각도가 있네요. 배우예요. 정말. 저 그냥 유튜버로만 볼 수 있는. 저 배우이기도 해요. 유튜브 지금 처음 하시는 건데 뭘 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튜버. 예. 이야기 아무튼 이제 제가 6집이라고 했잖아요. 6집. 정규 제가 데뷔 23년 차인데 정규 앨범은 6집밖에 안 된 이유가 저는 앨범은 최대한 이제 제가 가장 추구하는 음악적 색깔을 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 음악을 처음부터 좋아해 주셨던 분들은 저의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세요. R&B 소울을. 그래서 그런 음악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앨범은 점점 늦어졌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신 활동들은 다 대부분이 이제 발라드들이거든요. OST나 이런 것들이 주로 발라드들이 그치. 많아서 정규 앨범에는 이제 그 발라드보다는 그런 제가 더 원하는 색깔을 담고 싶은 마음인 거죠. 네. 개인적으로 무척 기대가 되고 음. 빨리 네. 만나보고 싶은 네. 열심히 해볼게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앨범 언제 나오냐? 또 낼 거예요? 아니 한번 물어봐. 또 내실 거네. 또 내실. 언제 나와요, 앨범? 5월에 디지털 싱글이 알죠. 하나 나옵니다. 예, 발매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아니 주셨으면. 진짜 저보다도 음악을 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정말. 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은 또 음악이 나와 있고 이번에 5월에 싱글 나온 거 좀 몰랐어요. 제가 승관이랑 듀엣한 거 나온다고 얘기할 때 난 5월인데 네? 이렇게 그렇게 비슷하게 서로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지인들한테 서로 들려주면서 이게 더 좋네 저게 더 좋네 이러면서 그랬더랍니다. 오케이. 충분한 거 같나 봐. 음악 얘기 뭐 별로 필요 없지. 아니 다음 코너가 있는데 코너 통으로 넘겼어. 그랬어요? 이게 저희 코너가 또 하나 있는데 저 코너 이름하여 상담학 개론. 상담학 개론 이게 무슨 코너냐면 네. 많은 구독자분들의 고민을 우리가 좀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코너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게스트분들을 모시면 사실 이 고민 상담 코너는 꼭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만의 생각이 이렇게 좀 전달되기보다는 게스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의견이 이렇게 좀 부합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반대되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지점들을 찾아서 우리가 토론하는 모습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원래도 프로 상담러잖아요. 저요. 네. 친구들 연애 상담 중학교 때부터 아주 잘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어떤 그 고민 중에 뭐 회사 고민, 뭐 연애 고민, 육아 고민, 인간관계 고민 여러 가지 고민들을 들어보고 같이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평소 고민 잘 들어주시는 편이에요? 어떤 거 같아요? 전 어때요? 그러니까 리스너예요, 스피커예요? 완전 어디가 리스너죠. 가까워요? 너무 리스너가 리스너에 가깝죠. 맞아요. 네. 정말 잘 들어줘요. 그래서 주로 집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여기도 많이 들어주는데 근데 저보다 투머치 토커 그분 윤경호 그분처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그 정도는 뭐 신발 전혀 벗으면서 아니죠. 여보 나 오늘 무슨 일 있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실 오늘은 석과 음악 사이가 첫 네. 코너이어서 네, 네, 네. 구독자분들한테 먼저 사연을 물어보지 못 못했어요. 받았구나. 못 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사연을 한번 담아봤어요. 사연 많아 보이세요, 네. 다들. 그죠? 그래요? 잘 보셨어요? 예, 이분도 어, 그렇고 이분이.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사연은 우리 여기 이 중에 누군가의 사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익명인가요? 네? 익명 보장인가? 익명? 예. 누군지는 절대 밝힐 수 예, 없는 예, 거죠. 예, 네, 예. 친구와의 거리. 제목은 친구와의 네. 거리. 네. 결혼한 친구. 돈을 많이 번 친구들과 대화 소재가 점점 달라져요. 예전처럼 편하게 웃을 수가 없고 자꾸 제 처지와 비교하게 됩니다. 오래된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이거? 이거 좀 진지하다, 그지? 되게 진지하지. 그렇지? 고민 진지해야지. 저분이신가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정리를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꼭 이 친구와의 관계를 끝내라. 이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조금씩은 의도적으로 소원해지게 만들 수는 있죠. 왜냐하면 서로 불편한 상황을 그거를 끝까지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로 꼭 그 만남을 지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상황에 맞는 또 서로의 입장을 같이 알아주고 공감할 수 있는 친구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연을 끊는 게 네. 해결책은 아니다. 끊지 말고 이제 그 자리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덜 하다 보면 그렇죠. 그 거리감이 조금씩 생기고 자기만의 어떤 행복과 만족감도 더 많이 생겨지고 맞아요. 자존감도 더 네. 높아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어떤 식으로 조금씩 거리를 두느냐의 방식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갑자기 대놓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이러면은 그렇지. 상대 친구도
얘가 무슨 일이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연. 제가 아는 지인은 되게 술을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너무나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양하다 보니까 네. 술자리도 많은 거예요. 네. 술도 좋아하실 분들. 그런데 사실 술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 저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면서 자기도 이제 벅차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조금씩 좀 정리하려고 하는 그 변명을 술 끊었다. 나는 괜찮죠. 말로 그렇죠. 대신해서 네, 네. 하더라고요. 우리 오빠는 항상 제 핑계 대시잖아요. 그게 짱이에요, 사실. 왜냐면 사실 그게 진짜 짱인 게 정말 미치겠어요. 아니 사실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핑계가 아니라 사실일 때도 사실일 있고. 때가 많아요. 근데 허락을 제가 안 받는 것 뿐이죠.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 중에 한 분. 다음 사연. 단 둘이 술 마시는 남사친 이해줘야 하나요? 3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에겐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남사친이 있어요. 문제는 둘이서 밤 늦게까지 단둘이 술을 마시는 일이 잦다는 거예요. 제가 서운하다고 하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그러며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사람 취급해요. 심지어 남사친의 고민 상담까지 밤새 들어주는데 제가 정말 이해심이 부족한 건가요?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먼저 얘기하세요. 왜요? 뭔 얘기하냐고. 이봐. 저는 이미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남자 동료들도 많고 뭐 친구들도 있는 편인데 연애할 때부터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전 이제는 전화도 잘 안 와요. 물론 아직도 다 친한 친구들이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해도 이거는 예의가 있죠. 그럼. 만난 남자친구에게. 그러니까 저하고 거미 씨하고 연애할 때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해. 내가 느낄 땐 좀 과한 밤늦은 시각, 좀 과한 어떤 스킨십, 뭐 과한. 아니 가수들이 특히 만나면 허그를 많이 해요. 인사할 때. 근데 배우분들도 하시는데 유독 오빠가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싫었나. 아니 허그를 해도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지. 뭐 거의 뭐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에이 또 진짜. 진짜 그랬다니까. 도대체 누가 진짜요. 그랬다는 거야. 아이 그랬다니까. 너무. 그러니까 나 그게 이제 그건 좀 그렇다. 이게 뭐예요? MSG? 아니라니까.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밤늦게 거의 뭐 12시가 넘었는데 이건 12시가 넘었잖아. 뭐 그렇고. 뭐 그랬을 때 연락 오면은 좀 기분이 안 좋지. 근데 뭐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이제 한잔 하다가 그냥 제 얘기가 나오거나 생각이 나서 뭐 막자지껄한 상황에서 전화 온 건데 그래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편이에요. 예원이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했을 때도 그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면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건 나를 약간 좀 그럼요. 배려하지 맞아요, 못한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참 그 분이. 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맞죠. 근데 오히려 이제 다 오빠를 알고 친한 사람들은 안 그러죠 오히려. 그리고 이 여자분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반대로 역지사지로 한번 상황을 그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남자친구가 오래된 여사친과 단둘이 맨날 술 마시고 뭐 이야기 뭐 고민 들어주고 해놓고 뭐 가족인데 어때라고 하면 이 여자분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럼 이거 가지고도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충분한 사유가 되죠.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줘야지. 남사친 여사친이 절대 안 된다가 아니고 그쵸.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뭐 단둘이 뭔가를 오래 한다는 건 좀 맞아. 이상하긴 하죠. 그쵸. 어떻게 화장실 가요? 에이 다녀오세요. 뭐 여기 뭐 음악 나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 끊어가면 되는데 화장실 나한테. 영민이 오빠 방청객 지금 너무 신났어. 안녕하세요. 저는 딩크였던 남편을 2년 동안 설득해서 올해 초 첫째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에게 와준 첫째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은 남편이 얼마나 예뻐하냐면요. 육아휴직을 하고 4달 동안 약속 한 번 안 잡고 아이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복직 후 자기가 분리불안이 생길 것 같다며 벌써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쩍 둘째 얘기를 꺼내봤어요.
근데 역시나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유인즉슨 첫째에게 줄 사랑을 분산시키고 싶지 않다고요. 첫째도 노산이어서 생물학적 마감 기한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을 빠르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참. 이거는 저희 집과 반대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니 저도 첫째 사랑이 너무 강했어가지고 저희는 어땠냐면 첫째를 낳고 우리 거미 씨가 너무너무 이제 첫째에 대한 애정이 커져서 둘째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거의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어느덧 1년, 2년, 3년, 4년, 5년 거의 6년째 돼갈 때 갑자기 제가 좀비딸 촬영하고 이거 방송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오빠 우리 둘째 가질까? 순간 눈이 번쩍, 코가 벌렁, 귀가 쫑긋.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갖고 당장 서울로 가서 그 자리를 박차고 당장 간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일사천리로 해갖고 우리가 둘째를 계획을 해갖고 되게 됐는데 근데 왜 그랬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주변의 영향도 컸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제 주변에 이제 선배님들께서 아이를 낳으신 선배님들은 좋으니까 빨리 낳아야 된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으신 선배님들은 너무 후회가 된다. 낳을 수 있을 때 꼭 낳아라. 그래서 그런 말들도 이제 저한테 쌓였겠죠 아마. 처음에는 그런 말 들었어도 이제 나는 그래도 첫째밖에 없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말이 쌓이던 와중에 이제 첫째 때문에 주변에 첫째 친구 이제 엄마 아빠들이랑 친해져서 이제 자주 만나게 되고 했는데 그 친한 친구들이 대부분이 다자녀였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랑 친한 상훈이 오빠네도 일단 삼둥이고 뭐 이런 모습들을 꾸준히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움직이게 됐던 건 이제 예원이가 크고 나니까 지금은 우리랑 있으니까 괜찮고 행복해 보이지만 더 크면 나중에는 동생이 없으면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맞아. 되게 크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둘 다 직업이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예원이가 혼자 자라면 누구와 말을 터놓고 지낼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자기의 감정을. 우리한테 터놓은 건 한계가 있잖아요. 털어놓는 거는. 그래서 동생이 있으면 서로 의지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제 제가 거미 씨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첫째 아이를 위해서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우리 둘의 직업이 좀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어떤 가정이든 첫째 혼자 있으면 분명히 지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형제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 한참 남았는데 그러면 아이 얘기를 해보세요. 아이를 워낙 아빠가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우리 스태프분들 되게 진짜 카운셀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투도 좀 이렇게 근데 바뀌는 우리 진짜 이게 실생활이잖아요. 사실 실생활이죠. 저희 집에 지인분들도 찾아오시면 항상 이러고 있어요. 저희. 가끔 돈 주는 사람도 있잖아. 왜냐면 요즘에는 사주도 좀 공부를 하셔서 취미 부자시잖아요. 사주 궁금하시면 좀 이따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해갖고 저도 재밌으니까 막 이것저것 책을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각자마다 삶의 지도가 다 다른데 그 지도에 따라 어떻게 삶이 흘러가는지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네. 최근에 공부해봤습니다. 한 분이 굉장히 큰 일이 생겼거든요. 평소에 있던 일과 다른 어떤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좀 약간 예지했었어요. 이러다 우리 비슷하게. 사주 보는 콘텐츠 생기나 생길 것 같은데.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한번 언제 시간 되면 그리고 이번 상담학개론 이 코너가 좀 많은 그쪽 상담으로 갈 수. 아니 많은- 뭔가 지금 자태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이 응을 받게 된다면 잘 한번 다들 손 모양도 이러시던데 보면은. 잘 한번 자리매김 해보겠습니다. 진짜 웃긴 얘기. 얼마 전에 이제 마술을 내가 이제 마술을 너무 좋아해서 예원이 때문에 마술 좋아하다 이렇게 됐다가 마술에 관심 갖고 내가 카드 마술도 해보고 이것저것 그랬잖아. 근데 얼마 전 집 정리를 했어요. 집 정리 업체를 불러서
그러다 보니까 집 정리하는 분들이 막 이것저것 컨펌을 받거든요. 컨펌. 이거 버려야 고객님, 될지. 이거는 어디다 넣을까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 옷장으로 갈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취미로 갈까요? 어디 뭐 추억으로 갈까요? 추억은 뭐냐면 사진첩이나 앨범 그쪽이요. 그쪽으로 갈까요? 예, 그러면 그건 추억으로 갈게요.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내 마술 취미 서랍장에서 휜 숟가락이랑 포크 이렇게 휘어진 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고객님 이거 버리는 거죠? 아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취미로 갈게요. 근데 그분이 되게 저 업체 정리할 때 진짜 웃긴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오빠 때문에. 재밌었지. 추억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이제 물건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이제 다 컨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빠가 딴 걸 막 다른 분한테 막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짐이 또 많아요. 혼자 취미 때문에 그놈의 취미 때문에. 뭐가 많아? 서랍 그거 2개. 저기요 그때도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정리업체 대표님이 뭐라고? 고객님 이러셨잖아요. 고객님 짐이 없다고요? 고객님께요? 이랬잖아요. 거의 반 이상이 하여튼, 고객님 하여튼, 거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제 재미 없어졌어요. 이런 흐름이면 얘기해도 재미없어요. 뭐 아무튼 거의 이제 뭘 끝날 때가 됐어요. 왜 벌써 끝내요? 이제 뭐 계속해요. 근데 어쨌든 거의 다 끝났어요. 예. 그래요? 예. 구독자분들이 많은 또 사연 보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방향성은 좀 가끔은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참 말 잘하네. 자,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그 노래를 하고 클로징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게 맞아.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방에 딱 끝내자. 오, 비 온다 오빠. 우와. 비랑 대박. 잘 어울리는. 진짜 맞아. 안 보여. 우리 옛날에 술 한잔 먹고 한 거지. 블루투스 마이크 하나로 이렇게 블루투스 마이크 하나. 시리우스. 좋아. 오케이. 진짜 성과가 박사이네. 어. 분위기가. 진짜 비가 와. 때마침 빗소리 듣고 알았어. 진짜 오랜만에 한다.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there's so much that I can't see. Who knows? I felt it from the first embrace I share with you. Our dreams, they're finally come true. City of stars, just one thing everybody wants. There in the bars and through the small screen of the crowded restaurants, it's love. Yet all we're looking for is love from someone else. A rush, A glance, a touch, a dance, a look in somebody's eyes to light up the skies, to open the world and send it really. A voice that says I believe and we'll be alright. I don't care if I know just where I will go, 'cause all that I need is crazy feeling, a rat-tat-tat on my heart. think I want it to stay.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Never shine so proudly.
오케이. 시리우스타. 네. 참 오랜만에 했죠. 네. 우리가 지금 연애할 때죠. 맞아요. 연애할 때인가? 연애할 때걸요? 아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첫째 낳기 전에. 첫째 낳기 전에 맞아요, 그때, 맞아요. 집에서 집에서 둘이 심심해서 했지. 맞아요. 네. 어쨌든 우리 검 씨 이제 마지막 클로징을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석과 음악 사이 네. 예. 첫 게스트로 오늘 오신 그 소감. 첫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광입니다, 정말. 왜냐면 친한 가수분들도 많으시고 충분히 이 자리를 더 빛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왠지. 그래요? 네, 진행이 아주 탁탁 틀에 박히고 탁탁 틀에 박히고 틀에 박히고 굉장히 이 신개념인데 굉장히 구개념스럽고 하지만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잘 그 틀에 박히게 잘 이끌어 가시는 또 거기에 그 안에서 틀에 박힌 안에서 본인의 또 위트가 또 나오시니까 너무 재밌고요. 게스트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 나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웬일이야. 오늘 이렇게 네. 노래까지 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새 앨범 네. 여러분 거미 씨가 또 새 앨범이 가을 늦가을부터 겨울 고맘때쯤 아마 나온다고 하니까 정규 6집 앨범입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 네, 예전에 네. 성시경 씨 라디오 들으면 끝에 잘 자요. 잘 자요 네. 하잖아요. 그 신문선 씨. 잘 자요? 아니 신문서는 언니 왜 잘 이렇게 자요? 이거고 아 그래요? 다시 성시경 성시경 씨. 형님은 잘 자요. 이런 거 하는데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클로징 할 때 네. 매주 이제 그 저의 약간 그 TMI를 좀 발설하고 싶은데 오늘 처음 석과 음악 사이 하면서 네.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TMI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점. 네네. 예, 예. 잘 자요 대신에 멘트라는 두 분이서 좀 나 뭐 잘 하나 자요 뭐 대신에 하면 좋을까 클로징 할 때.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 진짜 너무 많이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불러놓고 저를 불러놓고 지금 몇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만. 노래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가만 있어봐. 또 와요 어때? 또 와요. 또 와- 봐요. 또 와요. 좋아요. 또 와요. 또 와요. 또 봐요. 에이 몰라. 생각해 볼게요. 또. 또 와요. 지금까지 석과 음악 사이에 DJ 석이, 조정석 그리고 틀에 박혔어? 또 틀에 박혔냐고. 너무 좋다. DJ 석이. DJ 석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빠. 잘 자요고 뭐고 필요 없네. 지금까지 DJ 석이었습니다. 괜찮다. 이거지. 그러네. 그래. 오케이. 자 지금까지 석과 음악 사이에 거미. DJ 석이에요. 아, 나 지금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또 와요. 이거를 몇 분을 하니? 진짜 빨리 하자. 이건 아니야. 알았어.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풍성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석과 음악 사이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검시 선물. 예. 개업집이라서 꽃 좀 가져와 봐. 뭐야? 대박. 근데 제가 멘트라도 미리 준비할 걸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예쁜데? 오빠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센스 있는 거미 씨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한번 또 나와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여튼 석과 음악 사이 앞으로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석이었습니다. 또 와요. 웃긴데. To open the world and celebrate a voice that says I'll be here. Never shines. 왜 그런 거야? 왜 웃은 거야? 아니 다른 중에 얘가 착각을 했나 봐. 계속 소리
소리를 로봇 해가지고 로봇 청소기 나온 거 알아? 아니 맞다. 예, 여기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나못 들었어. 어 진짜요? 안 그래가지고 들렸어. 계속 얘가 대화를 했어 계속. 그래서 오빠가 왔다 너희 갔다 노래랑 하면서 대화. 유튜버 정석 조정석 유튜브를 조정해 조정석 U to the O to the U to the